만약 여러분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카페를 팔지 아니면 더 유지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매출이 잘 나오는 카페라면 수익이 주더라도 오토로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또는 높은 권리금을 받고 팔고 싶을 거예요. 권리금 역시 당연히 깎아주고 싶지 않겠죠.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매출이 안 나오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이 투자한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을 거예요.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매출이 적어서 고민도 생길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카페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가서 조금이라도 권리금이 낮거나 무권리를 찾게 되죠. 이렇게 카페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페 양도양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양도 이후에 카페 사장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카페 알바부터 시작해서 커피 브랜드 프랜차이즈 대표까지 역임했습니다. 15년 동안 커피 관련 일을 해왔고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 카페를 만드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있는 매장을 양도양수하는 것입니다. 자리 선정부터 매장 오픈까지 정말 어렵긴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픈 이후에는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매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카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존 매장을 인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카페를 인수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이걸 알기 위해선 카페를 파는 사람 입장이 한번 되어봐야 됩니다. 초반에 말했듯이 잘 되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비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안 팔리더라도 자신이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비용도 비싸겠죠? 혹은 더 이상 매출이 오를 것 같지 않아 잘 되는 카페를 넘기는 경우가 있긴 해요. 이거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잘 되는 시점에 최대 이익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카페를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매일매일 카페가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접을 수도 없어요. 매장을 나가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가 비싸게 돈을 들여 사온 장비들도 중고로 팔려고 알아보니 너무 헐값에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걸 다 생각해 봤지만 결국은 매장을 양도양수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권리금을 정할 때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생각하게 돼요. 여기서 투자한 금액이란 오픈할 때 들어간 총 비용을 뜻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안 나와서 내가 생각한 권리금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결국 팔리지 않아 권리금을 계속 낮추다가 거래가 되는데요. 바로 이런 매장이 우리가 카페를 인수하고 싶을 때 만나게 되는 매장입니다. 왜냐하면 카페를 인수할 때 권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권리나 권리금이 낮은 카페를 찾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만나는 매장 대부분은 90% 이상 매출이 잘 안 나오는 매장일 거예요. 양도양수를 하기 위해 여러 매장을 방문해보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매장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장님들이 여기 순이익 3, 400 정도 나와요 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데요. 저 순이익은 자신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잘 나온 매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최대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팔고 싶기 때문이죠. 따라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포스 매출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3,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라는 상대방의 말만 듣고 양도를 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파고들면 현순이익을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 매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포스 매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스뿐만 아니라 배달도 한다면 배달앱도 다 확인해야 됩니다. 큰돈 들여서 카페 인수하는 건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포스 매출 자료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역시도 권리금을 높게 받기 위해 조작이 가능한데요. 조작을 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10만원씩 현금 매출 잡으면 한 달이면 약 300만원입니다. 매출액 차이가 당연히 크죠. 만약 포스 자료를 봤는데 매일 현금 매출이 고정으로 있다면 그건 가짜 매출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거의 다 카드를 쓰잖아요. 좀 더 치밀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인의 카드를 이용해서
매일 매출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조작을 한다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물류 발주 금액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었는데 물류 발주 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그건 가짜 매출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실 매출 자료 요구는 모든 매장에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드는 매장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카페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협조적이진 않을 거예요. 한번 거절당했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고민하지 말고요. 정말 인수할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부탁한다고 정중하게 말해보세요. 이럴 때 중개인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더 급한 사람이 상대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매장이 있다면, 그런데 내가 저 매장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 어쩔 수 없이 매장에 보이는 인근 카페에 가서 그 매장에 오는 실제 손님을 카운팅해야 돼요. 이 카운팅된 사람 수에 1인당 구매 금액 평균을 곱하면 대략적인 하루 매출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장을 양도양수하는 건 절대로 급하게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중개인이나 카페 사장님이 여기 지금 몇 명 보고 있어요. 다른 분이 있고 거래도 할 것 같은데 빨리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같은 말로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 바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저런 말은 실제 다른 손님이 없는데도 빠르게 계약을 완료하고 싶어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 내가 고민하던 중에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면 그 매장은 자신과 인연이 없는 매장입니다. 다른 매장을 알아보시는 게 더 좋아요. 순간의 감정으로 매장을 정하게 되면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잘 안 되는 카페 사장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매장 인근에 찾아가서 실제 매장에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고객 응대는 잘하고 있는지, 인근에 카페는 몇 개가 있는지, 주변 카페의 판매 가격은 얼마인지, 컨셉은 어떤지,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 카페는 인근에서 몇 등 정도인지 등등, 내가 인수하고자 하는 카페의 장단점과 인근 카페 시장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2일에서 3일은 봐야 돼요. 당연히 평일 주말 나눠서 봐야 되고요. 이렇게 분석해보면 저 매장을 내가 운영했을 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없다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만약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면 카페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다면 카페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양도받을 기계, 집기, 물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걸 확실하게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건 다 주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서 절대 그대로 진행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매장 인수하고 봤는데 그때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서로 이게 왜 없냐, 그건 넘기는 거 아니다 라고 싸우게 되는데요. 이미 잔금까지 지급한 후 인수한 매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어떤 것은 인수받고 어떤 건 인수를 받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호간에 문서로 남겨야 돼요. 정말 작은 것까지 다 적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포크 하나까지도 다 적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장을 인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겪게 되는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양도양수를 정말 많이 겪어봤는데요. 그래도 프랜차이즈는 개인 매장에 비해 조금 나은 것이 본사에서 별도 교육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본사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카페를 하는 사장님들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매장은 그렇지 않아요. 매뉴얼화가 안 되어 있는 매장이 꽤 많습니다. 매뉴얼화가 거창한 게 아니라 각 물류의 발주처, 메뉴 레시피, 정산 방법, 거래처 리스트, 운영 매뉴얼 등 대부분 카페 사장님이 직접 하는 일이라 문서화 없이 그냥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레시피 같은 경우 해당 매장의 핵심 메뉴를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아마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레시피가 자신만의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그 레시피가 이 카페의 엄청 핵심 메뉴라면 매출 감소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인수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매장을 바로 인수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두 분이 서로 인수인계 일정을 조율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가 가장 불편한 동행인데요. 관계상 서로 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그 기간 동안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물어보셔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서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자료 정리를 요청한다고 해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다 정리하고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머리만 믿고 듣고 넘기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페를 인수인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주인이 바뀐 지 티 안 나게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아직 서툴러도 직접 다 해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카페를 인수하게 되면 기존 직원들이 잘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방해가 될까봐 또는 잘 몰라서 직원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수 초반에는 익숙하지 않아 정말 바쁜 시간에는 방해가 될 수 있긴 한데요. 그럴 때는 쉬운 일부터 하면 됩니다. 그 외 시간에는 무조건 모든 거 다 경험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빠른 시간에 운영 관련 스킬을 다 습득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존 직원들과 90% 이상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자신이 해오던 게 있어요. 새로운 사장님은 기존 직원들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모르는 게 더 많다 보니 표면적으로는 사장과 직원이지만 그 내면은 직원이 사장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매장을 인수한 다음에는 기존 직원들이 다 나갈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매장 일을 직접 해나가야 됩니다. 만약 오토로 돌리려고 인수를 했어도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오토 돌릴 생각에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매장 직원들 다 나가면 매장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매장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해집니다. 사장과 직원의 마인드가 같을 수가 없죠. 직원들끼리 인수인계를 시키면 어느 순간 매장 관리가 이상해지고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직원들은 더 편한 쪽으로 일을 하거든요. 직원들끼리 인수인계를 하는 건 매장 매뉴얼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손님에 관한 것인데요. 전에 일했던 카페 사장님이 운영을 너무 잘한 경우입니다. 우리도 동네 카페를 갈 때 다양한 이유에 의해 방문하게 되는데요. 인테리어가 좋아서 가는 곳도 있고 커피가 맛있어서 가는 곳도 있지만 만약 카페가 다 거기서 거기라면 사장님의 친절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운영을 정말 잘하는 사장님이 했던 카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매출에서 뚝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 손님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티 안 나게 매장을 인수받고 싶어도 사장이 바뀌면 그 카페 분위기가 바뀝니다. 손님들이 이런 걸 정말 잘 캐치해요. 인수한 다음에 몇 달은 여기 사장님 바뀌셨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런 매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 손님들의 단골 리스트를 전 사장님에게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인수인계를 받을 때 얼굴을 다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도 사실 단골을 100%다 잡을 수는 없어요. 이런 거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할 거예요. 지금까지 카페 양도양수를 할 때 주의할 점과 카페 인수 후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은 첫 번째, 카페 매출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카페 인수는 급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양도받을 물건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양도 이후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인수인계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직접 매장의 모든 걸 경험해야 한다. 세 번째, 기존 단골을 잡기 위한 노력과 신규 고객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 였습니다. 오늘 컨텐츠 어떠셨나요? 카페 관련해서 알려드릴 게 아직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카페 사장님들이 스스로 카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올라오는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